이 문제를 모르다가 몇 년 전에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통장을 차압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냈겠죠. 몇백을 내고 막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회생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보험 연주가 송연주입니다. 16년째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험 설계사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솔직히 영업직이다 보니까 한 달에 돈이 확 나올 수도 있고 일을 못한다는 아예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느 달은 진짜 상상도 못할 금액을 받는데 이게 매달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달달이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이 내 월급이 마냥 이렇게 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월급 자랑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직원들이고 뭐 경력직이 와서 저한테 입사 상담을 하든지 간에 저는 월급 통장을 그냥 아예 까드리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게 아닌 증거, 통장 내역은 아니고 뭐 원정지수라든지 월급에 관련된 내역서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못 믿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자랑을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게 그리고 매달 이루어지는 월급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이게 5년 이상은 가야지 그게 본인의 정확한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의 꿈이 얼마야? 이 월급을 얼마 받으면 넌 좋겠니?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을 심어주기도 해서 제가 보험을 할 때 보험만 가입을 시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설계를 해드리면서 그 중에 보험도 하고 또 나중에 노후 때 필요한 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오시는 분들께는 좀 한번 해드려요. 그러면 그때 좀 개념이 정리가 돼요. 왜냐면 젊어서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노후가 됐을 때 이 생각들을 다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그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거의 다 없으니까 내가 월급이라든지 이걸 탔을 때 체계적으로 돈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잘 벌어서 잘 쓰고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이쪽에 회사를 옮기면서 또 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월급의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축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또 이제 세금도 많이 내니까 세금을 또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고 또 그 중에 보험을 얼마큼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돈, 그 다음에 부모님께 뭐 드려야 될 돈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벌써 저축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 없이 연금 정도랑 뭐 단기납 종신 같은 거 한 월 3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엊그저께 보니까 17차월, 18차월까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구나. 그래서 보험에 저축을 하거나 뭐 연금을 넣으면 좋은 점은 계속 넣을 수 있잖아요. 단기간, 장기간으로. 그러니까 돈이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택하는 걸 좋고 저 댓글에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설계사님들께서 돈을 많이 버시면 어디 사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서울 사는데 뭐 서울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월세도 있고 조금만 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디 사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월세 살 수도 있고 전세 살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세금이 많아서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전세 대출이 싸잖아요. 이걸 자기의 만약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정확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살고 지방 살고가 부자가 아니라 네. 지점장님은 진짜 열심히 살고 진짜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시고 그 이유와 목표가 명확하시니까 네. 그 마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저 개인회생도 했거든요. 왜 했냐면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참 아버님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IMF 시대에 카드를 진짜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일 때 제 이름으로도 이제 아버님께서 카드를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채권들이 팔려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제가 채무가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뭐 오래되면 이게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소문 해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모르다가 몇 년 전에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통장을 차압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냈겠죠. 몇백을 내고 막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회생을 하는데 되게 좋은 법무사의 사무장님 만났는데 진짜 되게 많이 의뢰하는 곳이에요. 진짜 많은 곳에.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해상을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사무장님께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회생하러 진짜 많이 오고 파산하러 진짜 많이 온대요. 그분이 보험을 최초 설계사 저한테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고백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카드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카드를 만들었을 때 한도는
막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저 100만 원밖에 안 쓰고 이래요. 그 카드가 몇 개 있었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보험 설계사 치고 이렇게 되게 검소하게 살고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돈을 빚져서 간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아버님이 사업하실 때 썼던 카드라든지 이런 대출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사인을 했다 안 했다에 이제 구분을 져서 막 이거를 원래는 좀 변호사 사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라도 내 필체가 나오면 이거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없잖아요. 몇십 년 전거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내가 사인했다는 필체가 하나 나오면 저한테 억울하게 되니까 그냥 회생을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열심히 살아서 올 10월이면 이게 다 끝나요. 근데 진짜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건 저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다 갚았고 보험 설계사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보험도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계사님들이 오시면 저한테 소개도 시켜주셨어요. 그만큼 저를 믿을 수 있고 되게 근건저량하고 왜냐면 그거 할 때 카드 내역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카드 내역을 보시고는 진짜 되게 검소하다고 제가 근데 외모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물건 살 때 대충 사지 않고 엄청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진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속이는 거 절대 안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모를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제 계약 중에서도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병원에서 있으신 분들 통해서 영업하러 들어가시거든요. 그럴 때 제 계약 보고 진짜 나쁘다고 잘못된 계약이라고 막 그랬대요. 저는 그랬을 때 그 고객이 집까지 찾아가서 제가 그런 계약을 안 해드린 거를 정확하게 확인까지 시켜드려요. 그랬는데 그분이 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분께 가입을 하셨겠죠. 보니까 갱신이더라고요. 전 갱신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다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요. 고객님 저한테 나쁜 보험이라고 했는데 고객님 더 나쁜 보험 드셨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끝맺음 하고 와서 전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둘째치고 제 기분이 제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 진짜 많죠. 근데 저도 제 선에서는 진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지껏 저보다 설계를 이렇게 열심히 한 분 당연히 이제 찾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하신 분들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한 말이 안 맞고 제 말이 맞으니까 그 보험을 유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신뢰감이 더 많아요. 저한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객들이 더 신뢰가 두터워지니까 저한테 소개도 더 많이 해요. 그냥 직장인 급여 받다가 설계사를 하면 그래도 꽤 높은 급여를 받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주의해야 하거나 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받았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측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영업이다 보니까 영업 비용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측정해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을 때, 덜 받을 때 딱 고정 월급을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저축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저도 300만 원 저축할 때 지금이야 되게 300만 원 저축하는 게 편해요. 솔직히 급여도 많아졌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돈은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많이 쓰니까 진짜 식비 외에는 나갈 돈이 그닥 많지 않아요. 차량 기름값은 얼마 들어가는지, DB값은 얼마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DB값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방으로 많이 가시니까. 근데 또 이제 그분들은 또 서울에서 못 하실 수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직원들이나 저는 무조건 서울 많은 거리를 가지 않아도 되고 제가 그건 또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기름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지출을 하는지 저축은 얼마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딱 해서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금액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드를 쓰다 보면 이게 내가 다음 달에 내다 보니까 사람이 그 개념이 조금 없어지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엄청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신입이 오신 분들이 한 4차월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회사 다니면서 지출하는 게 좀 작아졌다고 남편들이 얘기하나 봐요. 기름값, 그 다음에 먹고 쓰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워 저축은 나 이만큼 꼭 할 거야. 저는 여기 오시면 저축도 연금도 뭐 이런 거 당연히 무조건 막 가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걱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300밖에 못 벌었는데 막 100을 이걸 저축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 DB 영업 10번 갈 걸 20번 가고 30번 가면 당연히 업적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절실한 사람들이 확실히 영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배우려는
하려는 열정이 크잖아요. 근데 돈만 보고 오는 사람,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면 내가 얼마큼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큼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전 17년인데 본인은 뭐 2,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럼 같은 고객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1년차, 3년차라고 해서 다 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영업의 모든 걸 대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겠죠.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럼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월급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축이 100 했던 게 200 할 수 있고 저희 팀장님도 이번에 오시자마자 3개월, 4개월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자기가 일했던 연봉보다 넘었어요. 지금 현재 4개월 차가 되시면서. 그러니까 저축을 100만 원짜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해신입과 DB를 제대로 가르치는 팀이 두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팀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저희 고객님이셨는데 진짜 자신 있게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 오실 때 제가 확실하게 하고 했는데 마감 치면서 100만 클럽 하겠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DB 동행을 해드렸는데 그 계약이 한 280 나온 것 같고 본인이 또 계약을 하셔서 380 정도 하셨어요. 이번에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팀장님은 100만 클럽 당연히 넘으셨고요. 동행한 건 저는 다 무조건 다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승부를 꺼서 제가 맨날 1등 해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 지점에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1등 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거고 많이 가르쳐처럼 작은 송현주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또 그 팀원들이 더 잘하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거기에 좀 몰두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수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설계사들은 보통 몇 %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다른 직업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급여가 많은 거에 따라서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진짜 40%, 50%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저는 다 퍼센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이 저 고객님이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너무 보험료 나가고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단기남일 때 10만 원을 진짜 하시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번에 또 연금 130%가 나왔어요. 네. 그거 자기 이제 50만 원. 그래서 자기 딸 처음 일 직장 들어가자마자 100만 원 했어요. 근데 딸이 그걸 듣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입사하시는 팀장님들이 기존에 다녔던 직장보다 상상도 못하는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월급 중에서 저축을 꼭 해놔야 돼요. 그럼 기존에 받았던 월급보다는 영업비용을 당연히 띄어야 되겠죠. 그거 띄고 그 전체는 좀 저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험 설계사들은 연봉이 되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계약 하나를 받으면 되게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년, 30년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으로 저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번 한 번 하고 말고 해서 환수가 터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환수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노하우도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오늘은 설계사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신입 설계사는 처음에 보험 영업을 하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가 중요한데 지출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영업직은 또 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저축은 최대한 많이 하고 그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있거나 또 상담을 하실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픈톡이랑 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근데 장난은 사절입니다. 사절. 이상 보험연주가 송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